자, 스텝 1의 184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연립방정식의 해가 또 다른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킬 때, 자, 양수 A, B에 대해서 자, 합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첫 번째 연립방정식 보면 여기 X, Y 말고도 A라는 미지수가 있어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는 여러분들이 해를 구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X, Y 말고 B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 미지수가 3개를 모르는 상태고 2개씩으로는 해결할 수 없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이 등장하는 모든 이 4개의 방정식의 해가 모두 같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4 방정식의 해가 모두 같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어차피 해가 같은 거니까 다른 친구 말고 이렇게 x, y는 7 이렇게 개수가 모두 등장한 친구랑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라는 이 두 친구를 먼저 연립해서 해를 구한 다음에 x, y를 구한다면 어차피 그 해는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도 만족할 거니까 x, y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우선은 먼저 y에 대해 정리해서 y를 촉구해 볼까요? y는 7-x가 될 거고 자, 7-x를 여기 y에 대입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7-x y의 제곱이 25죠. 자, 전개하면 여기 x제곱, x제곱, 2x제곱 27에 13, 마이너스 14x가 되겠죠. 77에 49인데 플러스 49인데 마이너스 25로 이항돼서 넘으면 마이너스 25니까 하면 플러스 24가 되나요? 24는 0 이렇게. 자, 2의 배수니까 우선 2로 나눌게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됐습니다. 인수분해가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돼요. 항상 26 34로 하면 되겠네요. 더해서 마이너스 7 되면 둘 다 마이너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x가 3 또는 x가 4라는 걸 얻어낼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럼 y값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y값은 여기 y에 대해 정리된 요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x가 3이면 7에서 3을 빼는 거니까 y가 4가 될 거고 x가 4면 이번에 y가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a, b 값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상황에서 ax-y는 1 요 식이랑 x-y는 b라는 요 식에 이제 대입해 보죠. 성립하는 거니까 이 방정식이 해이기도 하니까 x에 3을 대입하면 3a-4가 1이네요. 됐죠? 그러면 a는 이항하면 5니까 3분의 5가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는 x가 3이고 3-y 4는 b니까 여기서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ax-y는 1 역시. 그 다음에 x-y는 b에 대입하면 되죠. x에 4를 대입하면 4a 마이너스 3은 1인데 이항하면 4니까 a가 1이 되네요. 그 다음에 x가 4였으니까 4에서 3을 빼면 1이니까 b는 여기서 1이 나오네요. 두 쌍의 해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어떤 조건을 줬겠죠. 양수 a, b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a가 양수, b가 음수니까 여기서는 해가 될 수 없죠. 그러면 결국 a가 1이고 b가 1인 여기서 우리가 a, b 값을 양수인 a, b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2가 되겠네요. 자, 뭐 이거는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그 연립방정식에서도 등장했던 유형이죠. 단지 여기서는 2차식인 거 차이지. 네 방정식의 모든 해가 같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85번은 자, 우선은 이제 2차식의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교육까지 많이 바뀌면서 이 연립방정식의 파트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지수가 3개인 1차 연립방정식도 이제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형태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이 친구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될 거고 요건 우리가 뒤에서 이제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제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제 조만간에 배울 겁니다. 이 친구 보면 4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xy. 자, 이항해 볼까요? 4x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y 제곱은 0 이렇게.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선생님 이제 그 완전 제곱식 그 구구단처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다고 했던 것들 1단, 2단, 3단 기억나죠?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거 전체 제곱. 자, 여기에 이제 요 기본 구구단 여기다 y를 곱해서 이렇게 y가 들어가 있는 형태들도 결국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본 형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y가 이렇게 붙는 거 여러분들 이제 익숙하죠. 이런 형태. 단지 여기 y만 붙어서
완전 제곱식 만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는 x제곱이랑 2x 그 다음에 개수만 보면 되죠. 이게 어차피 y가 상수항에 y가 곱해져 있어서 붙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y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전체적인 그림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했던 친구들은 물론 요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2단 거꾸로라고 기억나요? 그래서 2x 플러스 1의 제곱.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인데 역시 여기에 y가 이제 상수항이 곱해져 있면 여기 이제 y가 들어가는 차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이렇게 정리해서 눈여겨 두면 어떤 식을 볼 때 이제 쉽게 그런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항상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기본적으로 쌤이 1단, 2단, 3단 한 거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들 중에 하나고 자주 만나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 편리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y를 뺐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2x-y 전체 제곱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4x 제곱 마이너스 4xy y제곱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1차식에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같은 1차식이겠지만 요 1차식을 우리 요 2차식에 대입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2차식, 2차식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여기가 이제 1차식이겠죠. 둘 다. 자, 요 1차식을 여기 2차식에다가 우리가 대입해서 푸는 형태죠. 여기 2차식. 근데 이제 두 개가 1차식이 등장하면 1번도 2차식에 대입해서 풀고 해를 구하는 거고 2번의 1차식도 2차식에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해를 구해서 많게는 4쌍까지 등장을 하죠.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1차식이 같은 형태니까 역시 여기 0 되는 값 얼마죠? 2x는 y, y랑 2x랑 같다는 요 식을 우리가 요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0이라는 요 식에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y 대신 대입하는 게 더 낫겠죠. 자, 그럼 원래 이제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인데 y가 2x랑 같은 거죠. y 전체 제곱은 40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럼 여기 4x제곱 여기 x제곱 하면 5x제곱이네요. 40 x제곱은 8이 되죠. 자, 그럼 제곱근의 정의를 우리가 풀 수 있겠죠. 그래서 x제곱이 8이니까 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2루트이죠. 그럼 플러스 2루트 2 또는 x는 마이너스 2루트 2가 될 거고 그 y 값은 대입하면 되겠죠. 자, y 값은 2배 x니까 여기다 2배 하면 4루트 2가 될 거고 여기 2배 하면 마이너스 4루트 2가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건 자, 어쨌든 x, y를 둘 중에 하나를 알파, x를 알파, y를 베타라고 했으니까 요 값일 수도 있고 요 값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조건 주지 않았죠. 한번 곱해보면 어때요? 풀하면 8, 2, 4, 8 루트 2, 루트 2 곱하면 2죠. 그래서 x, y 이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분의 곱은 8이 16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도 어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절대값은 같으니까 여기서 구한 알파, 베타도 16이죠. 그래서 특별히 구분하지 않은 거죠. 왜냐면 어차피 곱한 값은 같은 거니까 여기서 그냥 곱하라고 한 이유가 어차피 결과물이 같을 거니까 이렇게 구별해서 주진 않았죠. 자, 186번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에 대해서 자, 제곱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랬어요. 자, 요 식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익숙한 식이죠. 자, xy, xy 이렇게 합과 곱의 형태로 되어 있고 자, 이런 걸 우리 책에서 이제 대칭식이라고 하는데 대칭식은 xy 이렇게 바꿔서 yx 그 다음에 x를 y로 y를 x 이렇게 바꿔도 원래식과 차이가 없죠. 같은 식이잖아요. 여기서도 바꾸면 y 2개 x 하나죠. y 2개 x 하나 그 다음에 이거 x y로 바꾸면 y 하나 x 2개 이런 식으로 바뀌어도 이 식은 결국 이 식이랑 같습니다. 잘 정리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대칭식이라고 하는데 그 용어는 잘 몰라도 돼요. 어쨌든 자, 요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때 이제 아이디어를 우리 책에서 이제 연습할 수 있게끔 했었죠. 자,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x는 해가지고 몰아서 정리해서 대입해서 이거 푼다는 거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요 x 플러스 y를 a로 xy를 b로 합과 곱을 이렇게 이제 다른 문자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식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 여기 있고 xy 이렇게 있으니까 결국 a랑 b를 더한 값이 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식은 여기 xy 둘 다 있죠. xy를 묶으면
하나씩 남으니까 x 플러스 y가 되는 거 맞죠? 자, 선생님이 이거 대칭식 이거 같다는 거 보여주려고 한 거 요 식을 잘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거 b이고 얘가 a니까 ab라고 써도 되겠네요. ab의 곱이 20이 된다라고 이렇게 원래 식을 바꾸어서 간단히 해서 이걸 먼저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xy를 다시 접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합과 곱을 아는데 물론 이렇게 대입해야 되죠. b는 9-a 해서 이 값을 b에다 대입하면 a의 b 대신 9-a는 20 됐나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a는 20 해서 모두 다 우변을 이항할게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20은 0 해서 a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4, 5, 20, 4, 5, 20으로 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둘 다 붙이면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a 값이 4 또는 a가 5가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b 값은 a가 4면 b는 5가 될 거고 또는 a가 5면 b가 4가 돼서 이렇게 대칭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대칭식이라고 해요. 나중에도 바꾸어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x 합과 곱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x 플러스 y가 a가 되는 경우 a가 4가 되는 경우랑 그 다음에 xy가 이 곱이죠. 5가 되는 경우 먼저 이걸로 먼저 할게요. 그러면 곱해서 5가 되는 경우를 먼저 합시다. 더해서 4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근데 중요한 건 자연수잖아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고 곱해서 5가 되는 건 1 곱하기 5 또는 5 곱하기 1이죠. 그렇죠? 자연수 중에선 그럼 마이너스 음수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알기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곱해서 5가 되고 더해서 4가 될 수가 있나요? 여기서 이런 수 중에서는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해를 찾을 수 없겠네요. 이거 더하면 6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더해도 6이고 그렇다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 해서 음수를 더해서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겠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쓰겠습니다. 자, a가 이제 x랑 y를 더한 거죠. 그래서 더해서 5가 되는 거고 아이고 x 플러스 y죠. 더해서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해서 4가 되는 거죠. x, y가 4 곱해서 4가 되는 수로 곱해서 먼저 찾습니다. 1 곱하기 4 또는 4 곱하기 1 그러니까 x가 1 또는 y가 4 더하면 5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맞나요? 또는 x가 4면 y가 1이 되겠죠. 이렇게 대칭식은 이렇게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그 합은 결국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곱은 4가 되겠죠.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 제곱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5, 25에서 2배 곱을 빼는 거죠. 2, 4, 8 8을 빼는 거니까 얼마예요? 17인가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고 물론 여기서 x, y를 아니까 이제 제곱의 합으로 바로 들어가도 되겠죠. 이제 곱셈공식 변형을 한 번 더 복습했다고 보면 되겠고 자, 1이랑 4를 제곱해서 더하면 17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해를 구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참고로 우리 역시 이 A, B 합과 곱을 알고 있을 때 잠깐 2차 방정식의 힘을 빌어서 바로 A, B를 구했던 기억이 나면 좋겠네요. 어떻게 했었냐면 자, 문자는 이제 x를 쓰지 않을게요. 여기 이제 x, y가 등장하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미지수를 t로 가면 t제곱. 자, a, b를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a, b라고 잠깐 생각해 볼게요. 그럼 두 근이 a, b면 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세워지냐면 여기가 1일 때 자, 두 근의 합 a 플러스 b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합 x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럼 두 근의 곱 a, b는 0 해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세웠던 기억이 나야 돼요. 자, 우리가 두 근을 할 때 2차 방정식 세우는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냥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까 자, a, b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t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합 t 해서 9t 플러스 곱 20이죠. 20은 0 해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여기 두 근이 a, b니까 뭐 2차 방정식이 뭐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면 되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근해 공식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a,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요 식이랑 요 식이 이제 같은 식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걸 좀 연습한 친구들은 바로 여기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찾아서 해결하면 좀 더 시간적으로 수고를 할 겁니다. 자,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 걸로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187번은 지금 연립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제 결국 이제 연립방정식 문제는 단순하게 이제 그 1차식, 2차식 또는 2차식, 2차식을 줘서 계산을 묻는 문제가 이제 등장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더 많죠. 고등학교 문제들은. 그럼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계산하면서 느낀 게 있을 거예요. 이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풀면 이렇게 대입하는 순간 요 2차식이 하나의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던 거 기억이 나나요? 그걸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y는 0이랑 자, 요거 y는 하고 이항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a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두 식을 연립하면 되는데 요 1차식을 2차식에 이렇게 대입할 텐데요. y 값 대신 여기다 이제 요 x에 대한 식을 대입하면 요게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숫자일 경우 이제 쭉 풀면 x 값이 이렇게 두 쌍이 등장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y 값들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했었잖아요. 맞나요? 그때 자, 요 x 값이 실수면 실수를 대입해서 이 실수가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실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태초에 이 x 값이 실근이 아니라 여기서 허근이 나오게 되면 x 값이 허근이 나오게 되면 이게 결국은 y도 허근이 되겠죠. 결국은 여러분들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결국은 이제 다시 2차 방정식에 우리 판별식이 연결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보세요. x제곱 아래식에 대입한 겁니다. y를 2x-2 곱하기 y인데 y 대신 a-x 이렇게 대입했습니다. 자, 결국 이거는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x제곱 여기 2x가 있고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2x 되죠. 그래서 플러스 4x 마이너스 2a는 이렇게.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근을 구할 수는 없죠. a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뭐라고 했냐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래요. 그럼 이게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립해서 푸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x일 텐데 x 요 x 값이 2차식이니까 두 개의 x가 나올 텐데 그 x가 허근이 된다면 결국 x가 허근이니까 결론적으로 y 값도 여기서 y 값이 뭐 이 x랑 a를 더해서 만드는 거니까 결국 y는 x가 결정을 하겠죠. y가 허근이면 아니 x가 허근이면 y 값도 허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로 여러분들이 풀면서 그런 과정들을 꼼꼼히 생각하면서 이제 왔다고 하면 결국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접 구하지 않아도 추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허근이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판별식이 0보다 어때요? 작아야 되죠.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중근, 실근인 서로 같은 실근,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 우리가 허근을 갖죠. 자, 그럼 판별식으로 가면 여기서는 4니까 짝수 판별식으로 가도 되겠죠. 4분의 d가 0보다 작다. 4분의 d는 2의 제곱 4죠. 그 다음 마이너스 ac예요. ac인데 여기가 2a네요. 이렇게. 이게 4분의 d인데 4분의 d가 0보다 작다. 그럼 결국 2a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거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우리는 x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거고 그러면 x가 허근을 가지면 y도 결국 허근을 가질 수밖에 없죠. 결국 실근이 존재하지 않겠죠.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이 이제 해인데 최대 정수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3인가요? 그래서 정수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188번은 두 2차 방정식이 공통인 실근을 가질 때 실수 p의 값을 구하시오. 우선 공통인 실근이라고 했고 우선 이제 공통근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 전에 우리 개념 파트에서 이제 그 부분을 강의를 한다고 했다가 빼먹고서 이제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다고 하면 공통근을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인수를 서로 갖고 있겠죠. 둘 다. 다른 2차 방정식이니까 이거는 ax 플러스 b는 0, 얘는 cx 플러스 d는 0 이런 형태의 2차 방정식이겠네요. 이걸 이해할 수 있나요? 자, 요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서 x-알파라는 근을 가질 거고 자, 역시 인수분해하면 x-알파라는 인수를 가져야 똑같은 근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제 그 같은 근의 의미가 공통근이죠. 나머지는 달라도 돼요. 개수도 다 달라도 되고. 근데 이제 공통근의 방정식을 풀 때 대부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이 2차식에서 2차식을 빼죠. 여러분들 왜 빼는지 알아야 되는데 자, 요 2차식을 빼보겠습니다. 빼면 어떻게 돼요? x-알파의 ax 플러스 b고 마이너스 x-알파의
cx 플러스 t가 되나요? 이렇게 빼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자 x 마이너스 알파는 공통이니까 여러분들이 분배 법칙 거꾸로 해서 분배 법칙을 하면 x 마이너스 알파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식에서 이 식을 쓸까요? ax 플러스 b 마이너스 cx 플러스 t 이렇게 되겠죠. 다시 분배해보면 같은 거 맞죠? 그래서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다 그러면 2차식에서 2차식을 빼면 그 안에 뺀 이 식 안에는 반드시 공통근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근이 있고 이 부분은 뭐 a랑 c가 개수가 같으면 상수항이 되기도 하고 물론 개수가 다르면 이것도 여기서 이제 뭐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a랑 c가 이제 같은 1차식이죠. 그래서 a-cx가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b-t 이런 형태로 1차식의 형태로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이제 두 개의 1차식이 곱해진 형태로 볼 텐데 둘 중에 하나는 공통근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빼는 방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그래서 왜 자꾸 문제 풀이에서 빼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 공통근이라는 게 결국 공통인수다 보니까 이렇게 빼거나 더해도 이 인수가 공통인수가 그 시간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p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서 요 x제곱 px 플러스 1을 빼면 지금 이 2차식에서 2차식을 뺀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리하면 px제곱 마이너스 x제곱 p를 x제곱 이렇게 되나요? 2창으로 할 거고 x 마이너스 px니까 1 마이너스 px가 되겠네요. 1 마이너스 px 1 마이너스 1이 0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x를 묶을 수 있죠? x를 묶을 수 있고 여기는 p 마이너스 1x 플러스 1 마이너스 p인데 요거를 마이너스의 p 마이너스 1이라고 여러분들이 보는 거 지금 계속 연습을 시켜줬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기 안 돼 있으면 매번 요거를 이해하는데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개념을 배우면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1 마이너스 p를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로 묶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p가 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했어요. 2를 마이너스 2라고 쓰고 같지 않잖아요. 또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같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플러스이고 하나는 마이너스일 때 이거 물론 자리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p를 마이너스의 p-1로 이렇게 바로 넘어올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습을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자기 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통인수가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p-1로 묶으면 이렇게 p-1로 묶이면 여기는 뭐가 되죠? x-1이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거 여러분들 볼 수 있나 모르겠네요. 자, 요거 천천히 잘 생각해서 여기 넘어가는 과정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자, 이 2차식을 빼면 이 안에 이제 결국은 공통인수가 있는데 이게 공통인수인지 이게 공통인수인지 여기서는 x-알파라고 알파라고 눈에 보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것도 1차식이고 이것도 1차식이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우선은 공통근입니다. 모르니까 두 가지를 다 생각을 우선 해봐야겠죠. 자, 그럼 이제 이 공통근이 우선 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0이면 x에 0을 이 방정식 근 0이라는 얘기죠. 0을 대입해서 0이 되진 않죠. 요거는 이제 빼는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통근이 아니죠. 요 식이 이제 강제로 만들어진 식이고 이게 0 되는 값이 근은 아니죠. 결국 이제 요게 근인데 그러면 x가 1, 요 근, 그러니까 1이 공통근이라고 하면 위식은 어떻게 돼요? p 플러스 1 플러스 1은 0이 되죠. 요 두 번째 식에 넣어도 1 플러스 p 플러스 1은 0이 되죠. 결국은 요 두 식을 만족하는 거고 결국 요게 이제 공통근이에요. 1이. 그래서 p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p가 만약에 뭐 1이 되는 요 부분도 이제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식인데 만약에 p가 1이라고 하면 이게 1이 되면 1, 1, 1 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고 두 번째 식도 p가 1이 되면 어때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서 두 식이 동일한 식이 되죠. 그쵸?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제 동일한 식. 자, 공통근이 만약에 하나라고 하면 뭐 이거는 같은 식이기 때문에 둘 다 공통근이 돼서 이제 이거는 해당하지 않겠죠. 이런 조건은.
그리고 여기서 뭐 실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거는 아주 유명한 식이잖아요. 이게 오메가잖아요. 이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죠. 요 2차 방정식의 허근이 그 유명한 오메가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실근을 가질 수 없겠고, 그래서 결국 p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얘가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2차식에서 2차식을 빼면 공통근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 뺀 시간에 정리한 시간에는 공통근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건지는 지금 이거 우리가 알고 이제 식을 전개한 거고, 이렇게 실제로 빼보면 얘가 공통근인지 얘가 공통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넣어보면서 비교하면 되겠고, 요 조건은 이제 항상 같은 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걸러내면 되겠습니다. 자, 189번은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y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지금 미지수 두 개이고 2차 방정식이죠. 자, 식이 하나인데 xy 값을 구할 수 없다는 거 여기 당연히 알 수 있죠. 식이 하나고 미지수가 두 개면 xy 값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양의 정수라는 조건을 준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해 중에 양의 정수가 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근데 이런 형태는 우리가 자, 정수의 해를 갖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식을 인수분해해서 완벽하게 0꼴 인수분해 되진 않아요. 이렇게 두 정수의 곱이 얼마가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곱의 형태로 분류해서 곱해서 얼마가 되는 수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정 방정식 해법인데,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문제 중에서 이제 근과 계수 관계를 그 연결해서 만들어진 문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니까 그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자, 우선 인수분해 그냥 바로 되는 형태 같아요. 2x 제곱 마이너스 5xy y 제곱은 5. 자, y는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숫자만 보라 그랬죠. 2 마이너스 그러면 2 4가 될 거고 1 하면 거기서 5를 만들 수 있고 둘 다 마이너스면 되겠죠. 그 다음 y는 나중에 챙기면 되니까 결국 2x 마이너스 1 대신 y,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대신 x 마이너스 2y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두 1차식의 곱이 5가 되는 이런 형태로 접근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했으면 이제는 정수해, 뭐 이걸 만족하는 해들이 정수다. 정수 조건이 나오면 또는 자연수 조건이 나오면 곱해서 특정 값이 되게끔 이렇게 곱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곱해서 5가 되는 경우는 뭐 1 곱하기 5 또는 5 곱하기 1 정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곱해서 5가 되는 수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결국 이 문제는 정말 힘든 문제죠. 이런 문제를 푼다는 게, 자, 2x-y는 1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게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2y가 5가 되는 경우죠. 이렇게. 그럼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우리가 이제 해를 구할 수 있겠죠. x, y 값을. 우선은 요거는 이거 두 배를 한번 해볼게요. 개수를 한번 맞춰놓고 시작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여기 두 배를 하게 되면 2x-4y가 되죠. 그래서 이제 x의 개수가 이렇게 2x, 여기 2x니까 2x 같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두 배를 했으니까 이 값들은 10, 여기는 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 보죠.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가감법으로 바로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이거 첫 번째 식 여기는 여러분들 여기는 이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2x 마이너스가 첫 번째 1이 되는 거, 5가 되는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그럼 요 값은 요걸 쓰면 우리가 바로 연립하기 힘드니까 두 배 했습니다. 두 배해서 이렇게 변형을 해서 쓸게요. 이해 갔어요? 어차피 같은 식이에요. 두 배 했으니까, 두 배씩 했으니까 같은 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x 마이너스 4y가 첫 번째 1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x, y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여기 1, 2, 3, 4 편의를 놓을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는 자, 이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되죠. 빼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니까 3y가 빼면 마이너스 9가 되나요? 아, 여기서 y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x는 굳이 구할 필요 없어요. 왜? 둘 다 양의 정수잖아요. 양의 정수는 다른 말로 자연수죠. 자연수가 되지 않죠. 그래서 굳이 해볼 필요 없죠. 이렇게 시간을 저렇게 나가지 않으면 시간 안에 풀 수 없겠죠. 이런 문제는. 자, 두 번째, 요게 이제 2가 되는 경우죠. 그리고 여기는 5가 되죠. 여기 5. 두 번째입니다. 자, 2x-5가 되는 거고, 얘가 1이 되는 경우는 이제 2배에서 2가 되는 경우를 했습니다. 이게 x의 개수를 갖게 해서 역시 뺍니다. 빼면 여기는 4y니까 3y가 되죠. 그렇죠? 빼면 3이 되네요. 자, y가 1입니다. 현재 y가 1이면 x 값을 구하면 되는데
y가 1이에요. 그럼 1 이항하면 6인가요? 2, 3은 6이니까 x는 3이네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x, y가 다 양수인 걸 찾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는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10이 되면 되죠. 2배 했으니까. 자, 역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겠습니다. 이렇게 놓을까요?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사라지고 플러스 4y니까 역시 3y일 거고 이 마이너스 10이죠. 10. 10이랑 마이너스를 더하면 9네요. 자, 여기서도 y가 3이 나왔습니다. y가 3이에요. 3. 그럼 3을 이항하면 2가 되나요? 2. 그렇죠? 3을 이항하면 2입니다. 2x가 2가 되는 거, x는 1이네요. 여기서도 해가 나왔네요. 네 번째.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뺐어요. 빼면 여기는 역시 3y가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이 되네요. 여기서는 y가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굳이 해볼 필요는 없겠죠. 자, 여기서도 안 되고 여기서도 안 되고 그럼 결국 우리가 양의 정수 x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x는 3 또는 y는 1 또는 x는 1 또는 y는 3 이렇게 두 개 그냥 두 쌍의 해를 그냥 얻을 수 있겠네요. 특별한 문제는 아니죠. 그냥 번거롭고 꼼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보다는 어려울 거고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이디어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고 자기 걸로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190번. 자, 방정식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자, xy의 곱을 구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우선 실수 xy라는 부분들 잘 체크해 보고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어쨌든 이건 현재로서는 이 상태는 풀 수 없는 거 알죠? x, y 미지수가 두 개고 여러분들 식 하나를 가지고서 풀 수는 없는데 자, 이 실수 x, y라는 조건을 어떻게 쓰는지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는 풀이 방법을 여러분들 그대로 외우세요. 이 생각을. 자, 이 생각을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그냥 여러분들 학생이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건 이렇게 하는 거라고 풀 수 없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자, 그럼 이제 우선은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은 x의 제곱, x에 대해서 여기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x 있으니까 마이너스 2로 묶을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y가 남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가 되네요. 이렇게 전개 다시 해볼까요? 마이너스 2yx, 2xy, 마이너스 4x 됐죠? 이렇게 자기가 확인해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없는 게 2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는 0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x에 대한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보면 이건 이제 상수항이 되고 우리 내림차순 정리 처음 할 때 배웠었잖아요. 이렇게. 요거 이해 갔죠? 자,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잘 보세요. 요걸 2차 방정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2차 방정식이라고 보고 여기 조건이 실수 x, y라고 했어요. 실수라는 말. 그래?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그쵸? 근 여기 x를 구하는 거니까 그 x가 실수야? 실수란 얘기네. 그러면 실수인 근이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이 실수인 근,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으로 가면 되죠. 근데 여기 이제 개수가 2니까 짝수 판별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b'의 제곱인데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사라진 거니 바로 y 플러스 2의 제곱으로 가도 되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판별식인데 자, 요 2차 방정식이 실수인 근,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자, 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네요. 그쵸? 자,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는 0 이거는 0보다 커야겠죠. 자, 그럼 이제 2차 부등식이 되나요?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가요? 이렇게. 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고 자, 부등식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좌변과 우변에 그럼 부등의 방향이 바뀌겠죠. 이렇게. 그래서 거의 만들어진 문제예요. 이거는. 자, 우선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에서 결국 이런 식을 하나 얻었죠. 근데 이걸 잘 보면 여러분들 1, 2, 1 완전 제곱식 9단 1, 2, 3단은 그래서 자꾸 외우려고 하는 거 이런 걸 보면 y-1의 제곱으로 보여야죠. 이런 거. 됐나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 실수 x고 y도 실수예요. 둘 다 실수예요.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고 항상 써먹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나오면 실수 이런 언급이 나오면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수잖아요. y에서 1을 빼도 실수고 실수를 제곱했는데 0보다 작을 수 있나요? 아, 선생님 여기 뭘 빼먹었죠? 판별식이 실근을 갖는데 서로 같을 수도 있으니까 자 0이 된다는 걸 빼먹었네요. 여기서 이제 잡아낼 수 있겠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자 결국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인데 이제 실수인 근이라고 했죠. 중근도 서로 같은 실근이라고 했습니다. 두 실근. 그래서 실근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완전 제곱식 어떤 실수를 제곱했는데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근데 같을 수는 있는 거죠.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결국 y-1의 제곱이 0이 되겠네요. 그러려면 y가 1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겁니다. 실수라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제 이 실수 조건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들을 기억을 해서 접근하고 연습해서 자기 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선생님이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이거 배운 걸 기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자기 걸 꼭 만드세요. 자, 그러면 이제 y가 1인 걸 알았고, 그러면 x는 뭐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가 y가 1인 걸 알았으니까 이 방정식에 대입하면 x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식이 어떻게 되죠? 이걸 좀 지울게요. 자, x제곱, 자, y가 1이면 여기가 3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6x. 자, 1이면 여기 2, 5에서 9죠. 이것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죠. 결국은 x-3의 전체 제곱이 0인 거고 여기서 x값은 3이 되겠네요. 자, 우리 xy 곱한 값은 3일 거고 자 이렇게 짜여진 각본대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 조건이 따올 때 판별식을 떠올려서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